자, 그러면 이 어느 정도 눌렸다가 다시금 상승을 하는 그 타점이 어디냐? 얼마에 매수를 하고 얼마에 매도를 하라는 거냐? 이런 부분이 많이들 궁금하실 건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유한양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한양행이 큰일을 하나 했죠. 미국에 진출한 국산 항암신약 1호, 랭라자. 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치료제인 랭라자가 국산 항암치료제로 첫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요, 이 타이틀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또는 세계 1위, 국내 1위, 이런 그 타이틀이 주는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사실 원래 계획대로였다면요, 지금의 이 타이틀은 아마 HLB가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이 HLB는 지난 5월에 FDA에서 승인 유예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그 다음 달인 10월 내에 다시 한번 이 FDA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서제약 측에서 9월 중순 중으로 서류를 제출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 추석 이후로 해서 이 9월 말이면 재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HLB 얘기니까요. 나중에 제가 HLB 영상을 촬영하거나 우리 여러분들께 자료를 배포할 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한양행의 폐암치료제인 랭라자가 이 미국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 최초의 국산 항암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죠. 먼저 이 랭라자의 개발 배경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오스코텍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랭라자는 오스코텍이라고 하는 국내 바이오 벤처에서 개발을 했고, 유한양행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2015년에 기술 이전이 된 거죠. 그리고 이후 임상 1상 진행 및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이 얀센의 글로벌 개발 판매 권리를 하나로 약 1조 6천억 원의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이후 이 얀센의 리브리반테와 함께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게끔 신약 허가 신청을 FDA에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 FDA는 지난 2월 해당 병용요법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이 심사를 가속화해 이번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이번 승인으로 유한양행은 얀센으로부터 마일스톤인 약 800억의 단계별 기술료와 판매에 따른 별도의 로열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 얀센이 설정한 랭라자의 미국 시장 매출 목표는 하나로 약 7조 원 수준이에요. 이게 그 경쟁사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이 타그리소의 연매출 7조 원이죠. 동일한 목표를 잡은 거예요. 자, 보면은 이 매년 전 세계에서요, 이 180만 명이 폐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 80%에서 85%가 비소세포 폐암이고요. 이 폐암은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비소세포 폐암 또는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비소세포 폐암은 EGFR, ALK, ROS1, KRAS, 이 환자의 면역 체계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변화를 하면서 여러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 EGFR은 대표적인 폐암에서의 변이로 전체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30%에서 40%에서 관찰이 되는데, 보통은 그 서구 폐암 환자들보다는 아시아 환자들에게서 40% 정도가 이 EGFR 변이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랭라자와 얀센의 리브리반테 병용요법은 이 EGFR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된 거고요. 이는 경쟁 약물인 타그리소 단독 요법 대비해서
우월성을 입증한 최초이자 유일한 다중 표적 및 비화학 요법, 병용요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FDA 승인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국내에 많은 신약들이 FDA 승인을 받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2의 렉나자로 HLB의 리보세라닙이 꼽히고 있는데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유한양행의 2분기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요, 매출액은 5천억 규모로 약품 사업부는 부진했지만 생활건강 사업부 매출이 늘면서 전년 대비 약 7%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57억이었으나 적자 계열사인 이뮤논시아 연결 재무제표 편입이 되었고 임상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약 36%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유한양행의 2분기 실적보다는 하반기 그리고 이 내년 실적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알러지 치료제 YH35324의 중요 임상 결과가 나오고 또 R&D 투자 확대로 내년 임상 1상 파이프라인이 4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 렉나자의 글로벌 판매 승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는 입장이지만 이게 또 승인 이후 단계별 기술료 수입에 대한 기대감 등을 반영하여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94,900원. 보면은 지난 한 달간 주가가 한 20% 정도 그 이상 올랐죠. 이제 여기서요, 이 주가가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하락을 할 것이냐, 이거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기술 이전이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계별 기술료 수입 그리고 이 판매 로열티 이런 걸로 인한 이 매출 개선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시장을 보면은요 그동안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이 타그리소의 독점이나 다름이 없었죠. 이 타그리소의 연매출이 7조 원 정도니까 시장을 대충 그 정도 파이를 보고 있는 건데 그 HLB 있죠? 이 HLB 리보세라닙하고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게요. 이 HLB는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막과 병용요법이기는 하지만 HLB가 메인이에요. 이 HLB에서 판매, 유통, 마케팅을 다 합니다. 근데 유한양행은요, 얀센이 메인이에요. 그리고 원천 기술료인 로열티와 국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이 이 얀센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 개선을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그런 매출 개선은 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 로열티에 대한 자세한 비율, 이 퍼센티지가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보통 로열티가 10에서 15%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최대한 긍정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요. 이 로열티 15% 그리고 5년 이내에 이 렉나자가 이 타그리소를 제치고 침투율 50%를 달성했다라는 이 가정을 잡고 계산을 해보면요. 이 렉나자의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연 3천억 정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로열티가 15%가 아니라 10%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는 조금 더 작아요. 게다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금액은 더 작겠죠. 지금 이 렉나자가요, 타그리소보다 조금 더 나은 효능을 보였다, 입증을 했다 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약효차가 엄청나게 큰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 차이면 그냥 쓰던 거 쓸게 하는 의사들도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뭐, 물론, 이 가격적인 이런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 제가 조금 전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계산했을 때 5년 내 50%라고 했잖아요. 이걸 가정으로 계산을 했다 했잖아요. 이 침투율 50%? 이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추가로 남은 마일스톤이 1조 1천? 1천억? 뭐 그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일시불로 한 번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몇 년에 걸쳐서 매출에 따라 정산을 받는 거고 그마저도 이 유한양이 혼자서 다 받아먹는 게 아니죠. 오스코텍하고 논아 먹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유한양이 나쁘다, 별로다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 유한양을 까려고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국내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기업 중 하나인 이 셀트리온. 이 셀트리온이 시밀러 복제약으로 연 6천억의 이익을 내는데 얘네가 시총이 지금 40조거든요. 그리고 이 유한양행이 정말로 향후에 이 항암신약으로 로열티와 마일스톤으로 연 4천억에서 5천억의 이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 되면 적정 시총이 못해도 한 30조는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이렇게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의 이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주가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쭉쭉 간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또 이제 상승은 끝났네. FDA 승인이 곧 재료 소멸이네. 하면서 이 주가가 폭락을 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보시면 지금 시총은 여전히 8조이고요. 여기 이렇게 갭상 후 하락을 해서 그렇지 여전히 지지선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 신고가 근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가가 이렇게 쭉쭉 우상향을 한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늘려주고 그리고 다시금 상승을 할 거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지금 주가가 좀 내려왔다라고 해서 여기서 급하게 진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이 주가가 좀 눌렸다가 또는 횡보를 하다가 다시금 상승을 하는 그 타점을 잡아서 그때 신규 진입 또는 추가 매수를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눌려줬을 때 다시 재진입을 하면서 비중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어느 정도 눌렸다가 다시금 상승을 하는 그 타점이 어디냐, 얼마에 매수를 하고 얼마에 매도를 하라는 거냐, 이런 부분이 많이들 궁금하실 건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디테일한 타점 등의 내용은 제가 이 영상에서 오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 타점 대응 전략을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나 지금 유한양행 오스코텍 주주다 또는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 정보가 필요하다, 타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이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빠르게 각종 뉴스, 이슈, 재료 등의 정보와 대응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소통방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단 전화번호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유한양행이니까요. 양행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 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소통방에서는요, 단순하게 이 유한양행 오스코텍에 대한 재료 뉴스, 이슈, 타점 대응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각종 증시 시황 정보까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요. 장 시작 전에 미리미리 우리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게끔 오늘의 수급 공략주라고 해서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까지도 챙겨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보시면은 일신석재하고 대원전선 두 종목 추천드렸고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나는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는 굳이 아니고 그냥 단타로 수익만 좀 챙겨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입장 가능합니다. 이 소통방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단 전화번호로 메시지 남겨주세요. 여기 소통방 입장하신다고 해서 제가 뭐 따로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정보 수수료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필요하신 정보만 쏙쏙 뽑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과 글로벌 증시의 주가 과열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식시장은 이미 알려진 호재에는 점점 둔감하게 반응을 하고 미반영 악재에는 차츰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주도 테마가 없고 정치 테마와 대왕고래 테마만 큰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시장에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이미 오른 종목들 중에서는 2배, 3배, 그 이상 상승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했거나 앞으로 주목이 예상되는 새로운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이슈는 바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입니다. 이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종목들이 특히나 변동성이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던 이 미국 대선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섹터를 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9월에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된 시점에서 금리 인하 최수혜 섹터 뭐예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모두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이 헬스케어 정책입니다. 이 헬스케어 정책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선 후보들의 약가 인하 정책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 약가 인하 정책을 지지를 하고는 있지만 접근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민주당의 경우 미국 공공의료보험기관과 제조사 간의 직접적인 약가 협상을 통해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화당의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약가를 낮추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위탁 생산 부문에서의 수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8월 우리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선물로 준비한 종목도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이에요. 해당 종목은요. 신약 원료 의약품 개발 및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1조가 넘는 중형주에 속합니다. 최근 6개월간 40% 이상의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해당 종목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재무도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에요. 주요 모멘텀으로는요. 현재 개발 중인 신약들에 대한 일상 결과, 이상 중간 결과, 그리고 FDA의 신약 허가 승인 신청을 해둔 신약에 대해서는 연말에 승인 결과를 앞두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상업화 승인 신청 예정인 신약과 내년 연말에 허가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 신약들까지 계속해서 이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정들이 충분히 확인되고 있어요. 현재 주가는 단기적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 하반기 이후 다양한 모멘텀을 통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조정 구간에서 미리 담아두어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최근 6개월간 40% 이상 상승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금
조정이 끝나고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그 이상 100%, 200%는 더 오를 겁니다. 그 수익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이번 대박 종목 받아서 하반기에는 정말 수익으로 풍족한 마무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전화번호 010-7913-1671로 대박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관련 자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